예, 안녕하세요. 암생물학 강의를 하게 된 중원대학교의 임병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배우실 이 암생물학이라는 과목은 어, 우리가 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전공적인 지식을 더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또는 잘 우리가 그 암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원활하게 하고 빨리 암을 발견함으로써 큰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소개 개념에서 암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걸리면 죽게 되는 질환? 예전부터 명성이 자자하죠. 지금 우리 일반인들에게 암이라는 경우는 발생하게 되면은 드라마에서도 보시듯이 가슴을 부여안고 내가 암에 걸렸어 이제 죽는 거야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항암 치료제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여러분이 어, 종종 접하게 되시는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하죠. 항체를 이용한 특정한 암에 대한 표적 항암 치료 또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 같은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드밴스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암에 대한 정복은 되진 못하겠지만 마치 만성질환을 대하듯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드릴 말씀은 뭐 암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 그러면 암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종류의 암이 있고 우리가 암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런 소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사는 옆으로 걸어다니는 개죠. 다리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암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이상 증식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 몸의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개를 어원으로 해서 이 캔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자료는 대부분 이 책 자체가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이 된 미국 원서를 번역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마치 이 책이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자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지금 2020년대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분포를 또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은 서구화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때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암 사례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암의 사례들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 사례는 피부암,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뭐 결장, 직장, 대장암이라고 얘기하죠. 하는 암들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양이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 많은 암 사례 중에서 사망률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폐암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결장, 직장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췌장, 전립선, 림프종, 백혈병 뭐 이런 순으로 암 사망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암이 얼마나 발병률 대비해서 사망률이 높은지 아실 수 있고요. 실제 췌장암은 이 발병률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3위, 4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사망을 나타내죠. 그래서 췌장암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암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실제 85%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그런 암이 바로 폐암입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자궁암 위암, 특히 이제 자궁암 위암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일찍 초기에 발견되었을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넘어서서 대부분 완치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낮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병률이 낮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항암 치료와 진단 기술이 발달로 사망률이 조금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포의 변화에 대해서 용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있듯이 하이퍼트로피, 하이퍼 하면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텐션 하면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텐션이 높아지는 거. 하이포텐션 하면은 저혈압이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트로피 하면은 세포의 사이즈가 비대해지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고요. 하이퍼플라시아, 이게 실제 이제 암세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개념인데요. 플라시아라고 하면 이제 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과다 증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과다 증식이 굉장히 여기 보듯이 이제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성 종양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디스플라시아가 오게 되면은 디스플라시아는 형성장애라고 해서 이제 모양 자체가 무질서하게 변형되는 그런 단계고요. 이제 저희가 종양 형성 단계, 이제 튜머라고 하는 단계는 여기 있듯이 네오플라시아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이상해지고 증식도 과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이퍼플라시아, 디스플라시아, 네오플라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의 이상 증식, 세포의 무질서한 성장을 우리가 암의 발생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미사인데요. 시스 아니면은 이즘, 우리가 무슨 특정 질병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특히 종양 부종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오마라는 그런 전미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 사용하는 걸로는 티스가 들어가면은 염증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일반 피부 상피 세포에서 정상 성장하고 신생적인 성장을 비교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쪽에 왼쪽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의 성장이죠. 하나가 두 개로 증식이 돼서 자라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두 개로, 하나가 두 개로 해서 오래된 세포는 사멸하게 되고 새롭게 분화된 세포가 그 오래된 세포를 대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닥 쪽이 이제 기저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저층 위에 진피세포가 존재를 하죠. 진피세포는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세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계속 증식을 해가면서 위로 세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표피 쪽의 세포는 저희가 죽은 세포라고 표현하면 돼서 피부의 각질을 이루는 그런 세포가 될 거고요. 표피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식이 멈춰진 그런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그런 정상적인 증식을 벗어나서 하나가 두 개가 되는데 또 다른 세포로 증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있듯이 이제 진한색이 아니고 밝은 분홍색으로 표시한 세포들은 자기의 성격을 떠나서 계속해서 증식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줄기세포와 비슷하게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증식하는 세포가 과다 증식을 하게 되고 원래의 모양이 아닌 변형된 모양, 앞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네오플라시아의 형태로 표피층으로 뻗어 올라가게 되고 또는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죠. 원래 조직이 존재해야 될 층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게 이제 침윤이라고 얘기하고요. 침윤에서 이제 이 기저층을 뚫고 들어가면 혈관이나 림포사이트, 림프관을 만나게 되죠. 그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에 순환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제 메타스테시스 전이라는 그런 단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의 분화 그리고 이동을 벗어나는 이러한 작용들이 바로
신생적인 성장, 암세포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 조직을 조직병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정상 조직은 굉장히 균일하고 세포의 숫자가 일정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악성종양, 이상 증식을 하는 부분이죠. 이게 대장암을 찍은 그런 조직병리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와 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정형한 그런 파트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악성과 양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비나인, 말리그먼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양성과 악성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양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악성은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양성은 여기 있듯이 국소적인 성장만 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증식도 굉장히 느리면서 일반적인 세포의 증식과 유사하고 문화도 잘 일정하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정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악성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악성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말리그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저층 부분을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 조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침윤이 일어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하게 되는 그런 암의 형태고요. 자주 발생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빠른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분화도 다양해서 모양도 부정형하고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종양, 악성종양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 양성이면은 다소 안전한 것, 악성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종을 대부분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 있듯이 이제 암종에서 칼시노마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뭐 TV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칼시노마 얘기하면 일반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상피세포, 에피셀리얼 셀이 변형돼서 일어나는 상피암입니다.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살코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있듯이 뼈, 연골 조직, 혈관, 지방, 뭐 섬유 조직, 근육 이런 세포들이 변화돼서 일어나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듯이 뭐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악성을 유발하는 안 좋은 암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흑색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약 1%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종, 백혈병 이쪽은 이제 위쪽 암종이라고 하는 칼시노마나 사코마는 대부분 고형암, 딱딱한 조직이 변해서 되는 암이고요. 밑에 있는 림프종이나 백혈병은 우리 몸에 혈액에 존재하는 백혈구가 이상 증식을 해서 일어나는 암입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이제 림포사이트가 이상 증식하는 거고요. 백혈병은 류코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혈구가 이상 증식하는 류케미아라고 하는 그런 암종입니다. 상피암이 대부분일 거고요. 지지조직 원암에서 이쪽이 이제 살코마라고 해서 안 좋은 예후를 많이 나타내는 암들이고요. 혈액세포들이 유래가 돼서 일으키는 암. 그래서 크게 상피암, 그리고 지지조직 원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대로 하면은 사코마, 칼시노마, 그리고 림포마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뭐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암종, 세 종류의 암종에 따라서 온연 생존율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있듯이 비흑색종 피부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온연 생존율이 높죠. 전립선암, 고환, 흑색종, 유방, 방광, 자궁경부암, 결장 뭐 여기까지는 그나마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암이 발견이 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위, 폐, 식도, 간, 췌장, 특히 췌장 온연 생존율이 10%가 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암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암의 진단, 발견이 어려운 암들이 대부분 이 5년 생존율이 낮은 암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을 하게 되면은 생존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뭐 암종에 따라서 암의 모양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면요.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핵 크기도 작고 세포 질 비율이 핵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악성종양은 핵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핵 모양도 뭐 규칙적인데 반해서 악성종양은 핵 모양이 불규칙적입니다. 유사분열 지수라고 해서 세포의 분열수를 얘기를 하는데 양성종양은 일반 체세포하고 유사하게 굉장히 증식 숫자가 낮은 데 비해서 악성종양은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급격히 증식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도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파괴된 그런 조직 구조.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데서 보는 부정형하고 색깔이 뭐 굉장히 시커매서 까맣고 다른 조직과는 변형되어 있는 징그러운 약간 그런 형태의 조직들이 대부분 이 악성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화도 잘 돼서 일정하게 자라나고, 분화 상태가 나쁘다는 거는 세포의 형태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네오플라시아. 종양 주변 경계라고 해서 변형된 세포와 일반 세포의 윤곽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악성종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윤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윤곽이 뚜렷하지 않죠. 그림으로 보더라도 세포 겉 외막 모양부터 핵의 크기 그리고 세포의 분포까지 악성종양은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성종양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양성종양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그 성질이 더 악성화돼서 심각한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육종이라고 얘기하는 근육종이나 아니면 지방종 이런 것들도 크기 변화를 항상 유의 깊게 관찰하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포의 변성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유전적인 돌연 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50대, 60대, 70대가 가면 갈수록 암 발생률이 높고요. 그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겠죠. 실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뇌종양의 사진을 확인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뇌 구조가 크게 망가지지 않고 따로 분리된 그런 암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압력을 받거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큰 위험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성종양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완전 변성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기존의 뇌세포를 파괴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급성 종양을 일으키게 되죠. 현미경상에서 이제 외형적인 차이하고 암의 진행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암의 등급을 나타내는 형태는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단계를 많이 사용을 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몇 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1기, 2기, 3기를 표현할 때 이런 종양의 단계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듯이 1등급이 됐건 1단계가 됐건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2등급, 2단계만 돼도 80% 이상이에요. 이 말은 뭐냐? 빨리 진단을 하고 발견을 한다면은 충분히 암 생존율은 높일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빨리 진단을 하고 발견을 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적 관찰하고 우리가 다른 암이 생기는 것을 막으면서 오래오래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양 단계, 튜머 스테이지라고 하는 TNM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T는 종양의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조직에 얼마나 깊게 침윤이 되었는가를 T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N은 이제 조직에서 저희가 이제 침윤되는 게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느냐, 이제 림프절이나 혈관 쪽으로 퍼져 나갔느냐 얘긴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암세포가 림프절까지 퍼졌느냐 해서 M, 그리고 M은 메타스테시스 전이가 되었느냐.
원래 폐암이었는데 폐암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나 다른 간이나 이런 데까지 넘어가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TNF 사이즈 림프절 전이 이렇게 해서 TNM으로 종양의 단계를 스테이지를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이가 안 됐으면은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본 구조는 이제 DNA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보여준 건데요. 요 DNA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이 책에서 보여준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니까요. DNA의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세포의 이상 증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상 증식에 의해서 세포 하나에 변성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변성된 세포가 증식을 해서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 정상세포보다 변성된 세포가 주로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 변화는 최소 5년에서 길게 10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변화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으로 등뼈라고 하는 백본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당, 슈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이 디옥시, 산소가 하나 빠져 있는 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즈고요. 거기에 염기들이 붙어 있죠. 염기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해서 4개. RNA에서는 이제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교체가 되고요. 그럼 여하튼 DNA에서는 그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DNA의 염기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육각형에 오각형이 하나 붙어 있는 이제 사이즈가 더 큰 그런 염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2개가 같은 그룹이고요. 사이토신하고 티민이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결합은 상보적으로 아데닌과 티민이 상보적인 결합을 이루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대적인 결합을 이루게 되어 있죠. 이런 식이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이 3개의 결합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티민과 아데닌이 2개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이토신하고 티민이 이제 퓨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아닌과 아데닌이 피리미딘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돌연변이들이 암과 관련을 갖게 되고요. 뒤에 이제 특정 유전자의 문제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는 경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저희가 흔히 이제 발암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발암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CMYC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유전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V믹도 바이러스에 유래된 것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암 유전자라기보다는 세포의 증식을 조절해주는, 촉진해주는 그런 유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유전자들이 원래 세포의 고유의 조절작용, 셀 사이클이라고 하는 세포 주기, 세포 증식을 하기 위한 조절작용을 벗어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증식을 하는 단계가 되면은 암세포가 되는 거죠. 세포 증식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대부분 이 발암 유전자고요. 반대로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이 투머 서프레서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53.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그 유전적 돌연변이를 인식해서 수리를 하거나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땐 그 세포를 죽이게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 조절들을 하는 유전자들을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유전자는 핵에 이제 DNA가 존재를 하고 그 DNA가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를 합성하게 되고요. 이 RNA는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세포질의 RNA가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얘기하죠.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번역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 폴리펩타이드들이 구조를 형성해서 단백질,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NA 전사 과정을 통한 RNA 합성, RNA가 세포질에서 번역을 통해서 그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게 되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단백질 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상한 우리 몸의 조절을 받지 않는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면은 세포의 성장 또는 복제를 조절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고 뭐 발병 건수하고 사망 사례들을 표시한 표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암의 기본 정보를 저희가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한 학기 동안 12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직접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뒤에 한 10분, 15분 뒤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온코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발암 유전자들이죠. 발암 유전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인터넷 서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쭉 나열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인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암, 가장 문제가 되는 암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펴보시고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